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카플레이 모듈을 버린 뒤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설치하고 어느덧 3개월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설치 영상과 사용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 이제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테크 유튜버 같은 깊이있고 디테일한 고퀄리티 분석 영상은 아니지만 주로 티맵과 음악 감상 그리고 영상 시청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터치가 가능한 대화면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화면보다 커지고 운전자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화면 크기는 기존 10.25인치보다 훨씬 더 큰 편입니다. 당연한 기능이겠지만 F10 순정 화면에는 터치 기능이 없죠. 올인원을 설치하고 터치가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합니다. 지금 2021년인데 이제야 터치가 가능한 차량이라니 감개가 무량하고요. 따라서 빠르고 직관적인 선택이 가능하죠. 굳이 말 안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존 다이얼로 아이드라이브를 사용했는데 이 기존 순정 내비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터치가 된다는 점만으로도 모든 단점이 커버될 만큼 충분한 구매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 카플레이를 쓰지 않고 바로 실행되는 티맵인데요, 저는 차에다 막 다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특히 송풍구에 핸드폰 거치대라는 게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치대가 필요 없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핸드폰과 연동되는 게 아니고 LTE와 차량 순정 샤크 안테나를 활용해서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맵 안내 중간에 꺼질 일이 없고요, 끊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 맵이나 티맵 두 개를 동시에 띄우면서 길 안내를 비교해 가면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는 내비, 또 한쪽에는 음악 플레이어를 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 딜레이가 없는 블루투스입니다. 기존 카플레이 모듈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4.0 버전이라 영상을 틀었을 때 소리가 영상과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은근 좀 스트레스가 컸는데요, 구매 당시에도 블루투스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만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올인원 내비에는 블루투스 5.0이 적용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영상과 소리의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도 전혀 거부감 없이 고화질 화면으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했는데 프리미엄 회원은 유튜브 뮤직도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전용 앱을 통해서 직접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기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궁무진한 그런 활용법이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 정도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더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 많은 조작을 하는 건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니까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앱을 쓰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밝기의 문제입니다. 순정 액정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가까워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더 밝게 느껴져서 눈부심이 좀 있습니다. 밝은 게 나쁜 점은 아니겠지만 이게 야간 운전 시에는 좀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익숙해져서 사실 잘 몰랐는데 밤에 동승했던 사람이 굉장히 눈이 부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크 모드를 사용해서 흰색 화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티맵이라든지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까지 모두 다크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어두운 화면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밝기 조절 범위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반사 문제입니다.
순정 액정은 대시보드 속에 디스플레이가 매립되어 있어서 밝은 날이더라도 그렇게 반사가 심하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액정 자체도 반사되는 액정이 아니라 약간 반사 방지가 되는 그런 소재로 된 화면이었는데, 올인원 내비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시보드 밖으로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이 화면 자체에 어떠한 그런 코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밝은 날에 주행할 때 화면에 반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반사 방지 필름을 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해당 화면에 맞는 필름을 못 찾아서 일단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반사 방지 스크린 제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블루 스크린 액정과 같은 제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올인원 내비에는 반사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음질 저하입니다. 이건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요, 설치 후에 음악을 틀었을 때 소리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순정 모듈을 사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 음색이 좀 달랐고요. 올인원을 통해서 재생이 됐을 때 음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이퀄라이저 앱을 활용해서 음향을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서 순정 음향과 최대한 비슷한 방향으로 복구는 했는데, 여전히 순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음향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음질에 민감한 분이라면 스피커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펌웨어 부분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앱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10이나 운영체제 펌웨어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판매자에게 따로 요청은 해봐야겠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만큼 사후 지원을 해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후 지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처음 올인원을 켜고 팀의 목적지를 찍을 때 가끔 딜레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뭐 다운이 된다거나 튕기는 부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펌웨어도 사용하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설치 후에 부팅 시간 측정 영상을 따로 올렸죠. 그리고 뭐 막상 3개월 정도 실사용을 해보니까 부팅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두면은 자동으로 이제 전원 공급이 되면서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차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내비 찍고 바로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부팅 속도나 반응성에 너무 민감하지만 않으시다면 사용하면서 적응 가능한 수준의 속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추천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꼭 구매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순정 아이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설치하는 게 맞고요. 카플레이 모듈을 사용하다가 넘어온 저도 금액 부분에서 약간의 중복 투자를 하긴 했지만 사용 빈도나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 7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게 전혀 아깝지가 않네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안 살 이유가 뭐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설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보시면서 차근히 따라서 설치하시면 누구나 설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차량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